자, 그래서 수취 채권은 여러 계정으로 구별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자, 그러면 수취 채권이라는 말 정의를 한번 적어봐야겠죠. 기업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이에요. 아니면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여금이죠. 좌우단 간에 나중에 금전을 받기로 한 권리가 다 수취 채권입니다. 영어로는 리시버블이라고 그래요. 뭐 리시브라는 단어 알잖아요. 받다,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수취 채권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표를 그렸어요. 뭐 이렇게 근사한 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눈에 이렇게 표를 그리면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일단 수취 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 있어요. 그 물건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가 뭐냐면 매출 채권이에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게 미수금입니다. 아, 뭐냐고. 상거래는 주업. 이게 상거래 여기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주업. 이 펜을 팔고 아직 못 받은 건 매출 채권이에요. 그럼 상거래 외에는 뭐예요? 토지를 팔았다고 쳐요.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파는 게 주업인회사는 아닌데 토지를 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아직 못 받았으면 채권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매출 채권이 아니거든. 미수금 쓴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크게 구별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이든 상거래가 아니든 간에 있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임차보증금 같은 게 이제 그 미수금 수취채권인 거예요. 아, 이걸 왜 상거래 혹은 상거래 외라고 왜 썼을까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상거래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상거래 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거래면 선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건값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식권, 방금 식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회사라고 치면 밥을 먹을 때 이게 아니라 식권을 미리 산 거죠, 내가. 그럼 내 입장에서 선급금인 거지. 물건 살 때 미리 돈 주기도 해요.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7, 뭐 갤럭시 S8 이런 게 나왔어요. 내가 100만 개를 팔 자신이 있어. 근데 삼성이 튕겨.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 돈 줄 테니까 예약 걸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선급금인 거예요. 그리고 금전대차 거래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받는 걸 금전대차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꾸고 받고 하는 걸 계약서를 쓰면, 뭐 전문가들 뒤에 계시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런 걸 쓰기도 해요. 그런 명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물건을 사고 팔았거나 재화를 사고 팔아서 못 받고 못 주고 미리 준 게 아닌 그냥 순수하게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익히고 뒤에 가서 다시 볼 게가 있어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하려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거는 자산이죠. 채권, 수취채권.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는 쟤는 줄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그 부채 쪽을 보겠습니다. 부채. 수취채권의 반대말은 채무인데요. 지급채무 이렇게 부릅니다. 지급채무. 용어니까 입에만 좀 이게 잘 달라붙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주업에서 발생한 채무는 매입채무라고 불리웁니다.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건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매입채무, 땅을 사고 아직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금 됩니다. 자, 상거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임차보증금의 반대말은 임대보증금이죠. 전세금. 그 다음에 보증금 거래, 그러니까 미리 선불 거래를 하게 돼요. 내가 삼성전자에다가 갤럭시 S7가 100만 대 미리 주문하고 준 게 선급금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리 받았잖아요.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이. 그렇죠? 그리고 대여금의 반대말은 차입금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물론 여기 지금 수취채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채권도 공부하고 미수금도 공부하고 뭐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도 언급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 더, 여기에 보니까 상거래에서는 외상과 어음을 구별하여 놨네요. 우리나라는 어음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줄고 있어요. 한때는 어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음이 뭐냐면 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각서예요. 각서. 어음의 약자 자체가 약속어음의 그 줄임말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얘한테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돈을 받았으면 좋은데 못 받았어. 그냥 못 받은 경우와 어음을 받아온 경우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좀 더 든든해요. 어음. 왜냐면 어음은 얘가 안 갚으면 부도를 내버릴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냥 순수 외상인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누워야 되거든. 힘들어. 그러니까 받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인 경우와 어음을 나눠서요. 예전에는 어떻게 나눴냐면 순수 외상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아온 경우는 받으러음을 잡았어요. 둘 다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둘 다 못 받은 거라서 채권이에요. 그런데 순수 외상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어음을 받은 경우는 받으러음 돼요. 자, 학습 목적으로 봤을 때 개정 과목은 뭐다? 매출 채권이에요. 그런데 실무는 구별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실무는 구별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도 이 말도 나왔다, 이 말도 나왔다, 이 말도 나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회계 스타트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그걸 썼던 이유는 뭐 어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매출 채권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외상 매출금을 한번 들으면 알으니까 그렇게 쓴 건데 여러분은 이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논리로 매입 채무에서도 어음은 외상 매입금, 어음을 안 준 경우는 외상 매입금, 어음을 준 경우에는 지급 어음이라고 씁니다. 자, 이게 용어가 입에 잘 안 붙겠지만 자꾸 읽다 보면은 익혀질 거예요. 지금은 좀 어색해요. 어색한데 이게 공부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뭘 공부하고 있어요? 수취 채권이 여러 종류가 있음을 쫙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아시겠죠? 종류만 공부한 겁니다.